그대는 왜 그리 복잡하게 사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요. 마음속엔 걱정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얽히고 설켜 실타래 같고 욕심은 끝없이 새로운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급하게 살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고 한 해가 가고 세월이 흘러나이가 든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은가?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더 불행하다. 답은 명확하다. 그대가 복잡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젊을 때는 복잡해도 괜찮다. 기운이 넘치고 욕심이 있어야 세상을 배우고 일을 이룬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다르다. 쌓인 경험으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찮은지 알게 되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음의 극치다. 젊었을 때의 복잡함은 성장의 과정이지만 나이 들어서의 복잡함은 집착의 증거다. 세상 사람들을 보라. 60평생을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오르려 하고 더 크게 보이려 한다. 이미 충분히 가진 것도 많고 이룬 것도 많은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허기로 고통받는다.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 단순함을 모르기 때문이다. 본질을 잃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었기 때문이다. 내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가 바로 이것이다. 모든 것을 잃고 나니 오히려 보였다.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없는 그곳에서 나는 가장 단순하게 살았고 역설적이게도 가장 풍요로운 사유를 했다. 목민심서도 경세유표도 모두 그 단순함 속에서 태어났다. 복잡함을 덜어내니 본질이 보였고 본질에 집중하니 진정한 창조가 가능했다. 화려한 관복을 벗고 거친 무명옷을 입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다. 넓은 저택을 떠나 좁은 초가에서 살았지만 생각은 그 어느 때보다 넓었다.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의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얼마나 되는가? 그대가 매일 신경 쓰는 것들 중에 진정 중요한 것은 몇 개인가? 솔직히 대답해보라. 대부분은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다. 하지만 그대는 그것들에 매달려 에너지를 소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는다.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말을 새겨들으라. 나이가 들수록 단순해져야 행복하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자 인생의 지혜다. 1. 욕심을 줄여라. 그것이 단순함의 시작이다. 사람이 불행한 까닭은 하나다. 욕심이 많기 때문이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이루려 하고, 더 인정받으려 한다.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 욕심이 동력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욕심은 독이 된다. 이미 가진 것도 많고 이룬 것도 있는데 자꾸만 더 원하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 욕심의 본질을 보라. 욕심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하나를 얻으면 둘을 원하고 둘을 얻으면 셋을 원한다. 재물이 그렇고 명예가 그렇고 권력이 그렇다.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갈증을 해소하려고 마시지만 마실수록 더 목이 마른 법이다. 그대가 50년, 60년을 살았다면 이제 이 진리를 체득해야 한다. 더 가져도 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난이 있다. 하나는 가진 것이 적어서 가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욕심이 많아서 가난한 것이다. 전자는 어쩔 수 없는 가난이지만 후자는 스스로 만든 가난이다. 그대 주변을 보라. 재산이 수십억인데도 더 벌어야 한다며 쉬지 못하는 사람, 높은 지위에 올랐는데도 더 높은 자리를 갈구하는 사람,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도 인정받지 못한다며 불평하는 사람. 이들은 모두 욕심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다. 나이 든 사람이 욕심을 부리는 모습만큼 추한 것이 없다. 젊은이가 욕심을 내면 패기로 보이지만 노인이 욕심을 내면 집착으로 보인다. 이미 충분히 가졌는데도 놓지 못하는 모습, 자식에게 물려줄 것도 많은데
계속 쌓으려는 모습, 명예를 얻었는데도 더 큰 인정을 바라는 모습. 이런 것들이 그대를 초라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겉으로 존경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안타까워한다. 저렇게까지 집착해야 하나? 저 나이에 무엇이 그리 아쉬운가? 욕심을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선택이다.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지혜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했지만 이제는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을. 큰 집이 필요한가?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면 충분하다. 청소할 방이 적으면 시간이 남고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생각을 할 수 있다. 비싼 옷이 필요한가? 깨끗하고 편안한 옷이면 된다. 명품으로 치장해봐야 그대의 내면이 고귀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친구가 필요한가?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2~3명이면 족하다. 100명의 얕은 관계보다 5명의 깊은 우정이 낫다. 내가 유배지에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 하루 3끼 밥과 잠잘 곳, 그리고 생각할 시간. 이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그 단순함 속에서 나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었다. 목민심서 48권,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 500여 권의 책을 썼다. 욕심을 버리니 에너지가 집중되었고 집중하니 창조가 가능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온갖 모임에 쫓기고 정치적 계산에 머리를 쓰고 체면 유지에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는 달랐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기에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그대가 평생을 바쳐도 욕심을 다 채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애초에 욕심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지 않은가? 욕심을 줄인다는 것은 삶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삶의 초점을 바꾸는 것이다. 많이 가지는 것에서 잘 누리는 것으로, 크게 보이는 것에서 깊게 사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에서 자족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실천하라. 그대의 집을 둘러보라. 1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들을 버려라. 비싼 물건이라고, 언젠가 쓸 거라고,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고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 그대의 공간을 차지하고 에너지를 빼앗고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그대의 일정표를 보라.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모임,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얼마나 많은가. 정리하라. 체면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거절하기 미안해서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이 그대의 시간을 훔치고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대의 인간관계를 살펴라. 만나면 오히려 피곤한 사람이 몇 명인가. 거리를 두라.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그대에게 힘을 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라. 이것이 욕심을 줄이는 구체적 방법이다. 욕심을 줄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시간이 생긴다. 불필요한 것들에 쓰던 시간이 절약되니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생긴다. 돈이 모인다. 과시하거나 체면 차리느라 쓰던 돈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저축이 된다. 마음이 편해진다. 더 가져야 한다는 강박, 더 이루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니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한다. 욕심이 눈을 가리고 있었는데 그것을 걷어내니 세상이 달리 보이는 법이다. 단순함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욕심을 줄여라. 그러면 행복이 그대에게 온다. 욕심을 버린 자리에 평화가 자라고 평화가 있는 곳에 행복이 머문다. 이것이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이다. 2. 관계를 정리하라. 깊이가 넓이를 이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 진리도 달리 적용해야 한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한다. 인맥을 쌓고 세상을 배우고
기회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다르다.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이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5명의 진정한 친구가 낫다. 그대의 명함첩을 보라. 수백, 수천 명의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중 몇 명이나 그대의 진심을 알고 있는가? 그대가 힘들 때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아마도 손에 꼽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그 많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거칠애다. 진정한 교류가 아니라 사회적 의례일 뿐이다. 관계의 복잡함이 삶을 피곤하게 만든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모임 가고 저 모임 가느라 정작 그대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다. 만나면 예의상 웃어야 하고 관심도 없는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여야 하고 속마음과 다른 말을 해야 한다. 이것이 무슨 삶인가?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이 살아야 할 방식인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견딜만 했다. 체력도 있었고 그런 관계가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적 성공에 대한 욕심도 줄었는데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만난다면 그것은 타성일 뿐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첫째, 시간이 유한하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 보낼 여유가 없다. 1시간은 그냥 1시간이 아니다. 그대의 남은 생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1시간이다. 그 귀한 시간을 의미 없는 만남에 쓸 것인가? 둘째, 에너지가 제한적이다. 젊을 때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사람을 만날 체력이 없다. 한 번의 모임에 가고 나면 이틀은 피곤하다. 그렇다면 선택해야 한다.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야 한다. 셋째, 진정성이 중요해진다. 나이가 들면 가식적인 관계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피곤해진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연기를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힘도, 그럴 이유도 없다.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진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다. 현명함이다.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도 없고,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수도 없다. 그대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선택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한 달에 한 번 100명을 얕게 만나는 것보다 1년에 12번 5명을 깊게 만나는 것이 훨씬 가치 있다. 얕은 관계는 표면적 즐거움을 주지만 깊은 관계는 의미와 위안을 준다. 관계의 깊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체면을 차릴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성공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도 털어놓고 강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한 모습도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관계가 몇 개나 되는가? 대부분의 관계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성공담만 나누고 문제는 숨기는 피상적인 것들이다. 내가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깊이다. 진정한 대화, 마음을 나누는 시간, 서로의 성장을 돕는 관계. 이런 것들은 얕은 관계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 깊은 관계를 만들려면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 선택하라. 그리고 집중하라.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것이 다수의 사람들과 얕은 인맥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1년에 한 번 관계 목록을 정리하라. 그대에게 힘을 주는 사람, 성장시키는 사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을 찾아라.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 대화 후에 새로운 영감을 얻는 사람,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대의 핵심 관계다. 둘째,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을 식별하라. 만나면 불평만 하는 사람, 요구만 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해지는 사람, 대화 후에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시간이 아까운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여라.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대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하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이다. 셋째,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진심을 나누고,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라. 단순히 밥 먹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내면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라.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다. 넷째, 새로운 관계에 신중하라. 나이가 들수록 새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 기존의 좋은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좋은 인연이 오면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분별하게 관계를 늘릴 필요는 없다. 관계를 정리하면 놀라운 평화가 찾아온다. 더 이상 가식적으로 웃을 필요가 없고 의무감으로 만날 필요가 없다.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만 나눈다. 이것이 단순함이고 이것이 행복이다. 그대의 소셜미디어를 보라. 수백, 수천 명의 친구가 있지만 그들 중 몇 명이나 진짜 친구인가? 숫자에 속지 마라.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깊이를 추구하라. 넓이는 젊은이들에게 맡기고 그대는 깊이로 승부하라. 5명의 진정한 친구가 있다면 그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두 번째 비결이다. 3. 생각을 줄여라. 쓸데없는 고민이 마음을 어지럽힌다.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인다. 그런데 경험이 쌓이면 역설적으로 생각이 많아진다.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렇게 되면 어쩌나, 저렇게 되면 어쩌나. 과거의 실수가 떠오르고 미래의 불안이 엄습한다. 그렇게 머릿속은 온갖 생각으로 가득 차고 마음은 편할 날이 없다. 젊을 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주를 이루었다면 나이가 들면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에 대한 불안이 더해진다. 삼중고다. 그대여, 솔직히 말하라. 그대가 걱정하는 것들 중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10중 8구는 일어나지 않는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대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현재의 평화를 잃는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이다. 상상 속의 고통으로 현실의 행복을 망치는 것이니 말이다. 생각이 많아지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첫째, 통제하고 싶은 욕망이다. 모든 것을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려 한다. 그러나 세상 일이 그대 뜻대로 되던가. 아무리 계획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다. 날씨 하나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인데 복잡한 인생사를 모두 통제하겠다는 것은 오만이다. 둘째, 완벽주의다. 실수하면 안 된다는 강박,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이것이 끊임없는 생각을 낳는다.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느라 머리가 복잡해진다. 셋째, 과거에 대한 미련이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르게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갉아먹는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다. 그런데도 계속 그것을 반추하며 고통받는다. 넷째,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의식이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한 말이 신뢰가 되지는 않았을까? 내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른다. 다섯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건강은 괜찮을까? 돈은 충분할까? 자식들은 잘 살까? 이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나이가 들면 생각을 줄여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걱정해도 소용없는 것이 많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고 완벽함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런데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다는 증거다. 경험이 쌓였으면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이 쓸모 있는 생각이고 무엇이 쓸데없는 생각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을 줄이는 것은 문해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다. 필요한 생각과 불필요한 생각을 구분하라. 필요한 생각은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 행동으로 이어지는 생각, 성장을 돕는 생각이다. 불필요한 생각은 반복적인 걱정,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불안이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머릿속이 시끄럽고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다. 생각의 함정을 보라. 생각은 마치 생산적인 활동처럼 느껴진다.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책임을 다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대부분의 걱정은 아무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저 마음만 불편하게 만들 뿐이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은 구체적 대책으로 이어지지 않으니 역시 무의미하다. 생각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생각이 아니라 잡념이다. 실천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생각에 이름을 붙여라. 아, 내가 지금 또 걱정하고 있구나. 이건 과거에 대한 후회네.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불안이군. 이렇게 생각을 인식하면 그것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생각을 관찰하는 또 다른 자신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생각과 자신을 분리할 수 있고 그 생각이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걱정은 사실이 아니라 상상이다.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둘째, 행동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걱정이 생기면 스스로에게 물어라. 내가 이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있으면 행동하고 없으면 내려놓아라. 날씨를 걱정해봐야 바꿀 수 없지 않은가? 이미 일어난 일을 후회해봐야 되돌릴 수 없지 않은가? 타인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지 않은가? 행동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멈춰라. 그것은 에너지 낭비일 뿐이다. 행동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생각했으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라. 생각에서 행동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대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에 있지 않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과거나 미래를 떠돈다. 밥을 먹으면서 내일 할 일을 걱정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걸으면서 과거를 후회한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이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라. 밥을 먹으면 밥맛에 집중하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걸으면 걷는 것 자체에 집중하라. 이것을 수행이라 하고 명상이라 하고 마음 챙김이라 한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그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넷째, 생각을 적어라.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생각은 끝이 없다. 같은 생각을 100번도 더 반복한다. 그런데 그것을 종이에 적으면 신기하게도 정리가 된다. 걱정을 적고 그 걱정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을 적고 할 수 없는 일도 적어라. 그러면 생각이 명확해지고 불필요한 것은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적는 행위 자체가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가 된다. 머릿속의 혼란을 종이 위의 질서로 바꾸는 것이다. 다섯째, 생각할 시간을 정하라. 하루 중 특정 시간, 예를 들어 저녁 30분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정하라. 그 시간에는 마음껏 걱정하고 계획하고 반성하라. 그러나 그 시간 외에는 생각을 미뤄라.
걱정이 떠오르면 나는 저녁 7시에 이것에 대해 생각할 거야 라고 말하고 지금은 하던 일에 집중하라. 신기하게도 저녁이 되면 그 걱정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걱정은 사라지거나 축소된다. 내가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생각을 줄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억울함, 분노, 원망으로 가득했다. 왜 나만 이런 고초를 겪어야 하는가? 저 간악한 자들은 잘만 살고 있는데. 이런 생각들이 밤낮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그런 생각이 나를 파괴할 뿐임을. 그래서 선택했다.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생각을 멈추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로.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는 것. 이것에만 집중하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억울함도 분노도 원망도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는 못했다. 생각을 줄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머리가 맑아진다. 불필요한 생각으로 가득했던 공간이 비워지니 진짜 중요한 것을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 창의성이 살아난다. 잡념이 사라지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결정이 빨라진다. 이것저것 따질 것이 줄어드니 결단이 쉬워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진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걱정하고 계획하던 마음이 쉴 수 있게 된다. 그대도 그렇게 하라.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정리하라.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그러면 마음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단순해지면 행복이 찾아온다. 생각을 줄이는 것이 곧 평화를 얻는 길이다. 생각이 적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이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세 번째 비결이다. 4. 물건을 버려라. 소유가 적을수록 자유롭다. 그대의 집을 보라. 물건으로 가득하지 않은가? 옷장에는 입지 않는 옷이 가득하고 서랍에는 쓰지 않는 물건들이 쌓여 있다. 창고에는 언젠가 쓸까 싶어 모아둔 것들이 먼지를 쌓고 있다. 부엌에는 한 번 쓰고 방치된 조리기구들이 있고 책장에는 읽지 않을 책들이 꽂혀 있다. 이 모든 것이 그대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물건은 중립적이지 않다. 물건은 그대의 에너지를 요구한다. 관리해야 하고 정리해야 하고 청소해야 한다. 그리고 물건이 많을수록 그 부담은 커진다. 젊을 때는 괜찮다. 체력도 있고 큰 집에 살 능력도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다르다. 물건을 관리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그 무게가 삶을 짓누른다.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정리하는 것도 버거우며 무엇이 어디 있는지 찾는 것조차 고역이 된다. 소유의 역설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물건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물건이 우리를 소유한다. 비싼 물건을 사면 그것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많은 물건을 가지면 그것을 관리하느라 시간을 빼앗긴다. 큰 집을 사면 청소하고 유지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가 든다. 고급 가구를 들이면 흠집 날까 조심해야 하고 비싼 옷을 사면 세탁과 보관에 신경 써야 한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소유가 적을수록 자유롭다고. 물건이 많으면 선택이 복잡해진다. 아침에 입을 옷을 고르는 데만 10분이 걸리고 필요한 물건을 찾느라 30분을 허비한다.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느라 냉장고 앞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어떤 가방을 들고 갈까 망설이느라 외출이 지체된다. 선택의 자유는 좋은 것이지만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된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다른 선택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을 버려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첫째, 삶을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다. 물건이 적으면 선택이 간단해진다. 아침에 입을 옷을 고르는 시간이 줄고 필요한 물건을 찾는 시간이 단축된다. 하루에 30분씩 절약하면 1년에 180시간이다. 이 시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취미를 즐길 수 있다. 둘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물건이 없는 빈 공간은 그 자체로 평화를 준다. 숨 쉴 공간이 생기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빽빽하게 차 있는 공간은 답답함을 주지만 여유 있는 공간은 자유를 준다. 셋째,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물건이 많으면 시선이 분산된다. 이것도 신경 쓰이고 저것도 걸리적거린다. 물건을 줄이면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보인다. 넷째, 청소와 관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물건이 적으면 청소가 쉽고 정리가 간단하고 유지가 편하다.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약해지는데 물건 관리에 에너지를 쓸 필요가 있는가? 다섯째, 이사나 정리가 쉬워진다. 언젠가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해야 할 수도 있고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을 정리해야 할 수도 있다. 물건이 적으면 그 과정이 훨씬 수월하다. 버리는 것은 상실이 아니다. 해방이다. 그대가 버린 것은 물건이지만 그대가 얻는 것은 자유다. 시간의 자유, 공간의 자유, 마음의 자유. 이 자유가 없으면 진정한 행복도 없다. 물건에 얽매여 살면 물건의 노예가 되지만 물건에서 자유로워지면 삶의 주인이 된다. 구체적으로 실천하라. 첫째, 1년 규칙을 적용하라.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버려라. 그것은 그대에게 필요 없는 것이다. 언젠가 쓸 거야 라는 생각은 버려라. 언젠가는 오지 않는다. 10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을 앞으로 입을 일이 있겠는가? 5년 동안 쓰지 않은 물건을 갑자기 쓸 일이 생기겠는가? 그런 물건들은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과감히 버려라.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사면 된다. 대부분은 다시 살 일도 없지만 말이다. 둘째, 하나를 사면 둘을 버려라. 새 옷을 사면 옷 2벌을 버리고 새 책을 사면 책 2권을 정리하라. 이렇게 하면 물건이 계속 줄어든다. 새 것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헌 것이 나가는 속도가 빨라야 물건이 줄어든다. 같은 속도면 유지되고 느리면 계속 늘어난다. 물건을 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이는 것은 더 중요하다. 새로 살 때마다 이것을 사려면 무엇 2개를 버릴까라고 자문하라. 그러면 불필요한 구매도 줄어들고 기존 물건도 정리된다. 셋째, 물건의 의미를 생각하라.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도 그 추억은 마음 속에 있지 물건 속에 있지 않다. 사진 한 장으로 충분하다. 옛 연인이 준 선물,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품, 자식들이 어렸을 때 쓰던 물건. 이런 것들을 버리기가 힘들다는 것을 안다. 감정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나 그 시절이 돌아오는가? 추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 속에 있다. 정말 소중한 건 몇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사진으로 남기고 버려라. 사진으로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다. 넷째, 중복된 것을 정리하라. 가위가 몇 개나 필요한가? 펜은 몇 자루면 되는가? 수건은 몇 장이면 충분한가? 대부분의 집에는 중복된 물건들이 너무 많다. 같은 용도의 물건이 여러 개 있으면 하나만 남기고 버려라. 최고의 것 하나가 평범한 것 여러 개보다 낫다. 내가 유배지로 떠날 때 가져간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책 몇 권과 붓, 종이, 그리고 간단한 의복뿐이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니, 오히려 풍족했다.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그때 배웠다. 화려한 의복도, 비싼 가구도, 많은 장식도 필요 없었다. 단순한 공간에서 나는 가장 풍요로운 정신세계를 경험했다. 물건이 없으니 마음이 가벼웠고, 마음이 가벼우니 생각이 깊어졌다. 소유가 적으니 자유로웠고, 자유로우니 창조적이었다. 500여 권의 책을 쓴 그 작은 방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책상 하나, 등불 하나,
붓과 벼루, 종이 몇 장. 이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이 단순함 속에서 조선의 개혁을 논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정리하고 형벌의 원칙을 세웠다. 물건이 많았다면 가능했을까? 아마 정리하고 관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대에게 권한다. 지금 당장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라. 하루에 한 가지씩만 버려도 1년이면 365개다. 서랍 하나부터 시작하라. 그 서랍을 완전히 비워보라. 모든 것을 꺼내서 하나하나 확인하라. 정말 필요한 것만 다시 넣어라. 그 빈 공간이 주는 평화를 경험하라. 그것이 그대를 단순함으로 그리고 행복으로 이끌 것이다. 다음은 옷장이다. 1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을 모두 꺼내라. 아마 절반 이상일 것이다. 과감히 버려라. 그리고 다음 달에는 책장을, 그 다음 달에는 부엌을 정리하라. 물건을 버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집이 넓어 보인다. 같은 공간인데도 여유가 생긴다. 청소가 쉬워진다. 치울 것이 적으니 금방 끝난다. 마음이 가벼워진다. 물건의 무게가 곧 마음의 무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필요한 것이 잘 보인다. 물건이 많을 때는 찾기 힘들었는데 적으니 한눈에 들어온다. 물건을 버려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로워진다. 이것이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네 번째 비결이다. 5. 하루를 단순하게 살아라. 복잡한 삶의 원인을 살펴보면 결국 하루하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매일 다른 일정, 예측할 수 없는 스케줄, 끊임없이 변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그대를 지치게 만든다. 오늘은 이것을 하고, 내일은 저것을 하고, 매일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결정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한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를 단순하게 살아야 한다. 규칙적인 루틴, 예측 가능한 일과 안정적인 리듬. 이것이 평화를 만든다. 젊은이들은 루틴을 지루하다고 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자는 것이 무슨 재미냐고 말한다. 변화와 자극을 원하고, 새로운 경험을 갈구하고, 틀에 박힌 것을 거부한다. 그러나 그것은 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 체력이 있고, 호기심이 왕성하고,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안다. 예측 가능함이 주는 편안함, 규칙적인 리듬이 주는 안정감, 단순한 반복이 주는 깊이를. 하루를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매일 해야 할 핵심적인 일 서너 가지를 정하고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할지 고민하지 말라. 이미 정해진 루틴을 따르라. 그러면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그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일에 쓸 수 있다. 결정 피로라는 것이 있다. 하루 종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다 보면 저녁이 되면 결정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은 아침에 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루틴이 있으면 사소한 결정을 할 필요가 없으니 중요한 결정을 위해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내가 유배지에서 만든 하루의 패턴이 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명상하고 6시에 간단한 아침을 먹고 7시부터 10시까지 글을 쓰고 10시부터 12시까지 책을 읽고 낮에는 간단한 식사와 휴식,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자를 가르치고 저녁에 산책하고 밤에 다시 독서하다 10시에 잠들었다. 매일 같은 패턴이었다. 18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이 루틴을 지켰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이 단순한 반복 속에서 엄청난 창조가 일어났다. 500여 권의 책이 이 루틴에서 나왔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했더니 어느새 거대한 업적이 쌓여 있었다. 하루에 10쪽만 써도 1년이면 3650쪽이다. 이것은 여러 권의 책 분량이다. 하루에 1시간만 읽어도 1년이면 365시간, 즉 열흘 이상을 독서에 쓰는 것이다.
이런 시간이 18년 동안 쌓이니 엄청난 양이 된다. 반복의 힘은 이것이다. 매일 조금씩 쌓이면 거대한 것이 된다. 복리 효과와 같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못한다. 왜냐하면 하루가 복잡해서다. 계획이 없어서다. 루틴이 없어서다. 오늘은 이것을 하다가, 내일은 저것을 하다가, 일관성 없이 이것저것 하느라 아무것도 완성하지 못한다. 하루를 단순하게 만드는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기상과 취침 시간을 고정하라.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이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생긴다. 생체 시계가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하루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주말에도 마찬가지다. 주중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다가 주말에 늦게까지 자면 월요일에 다시 적응하느라 고생한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둘째, 아침 루틴을 만들어라. 일어나서 처음 한두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정해라. 이 시간이 하루 전체의 톤을 결정한다. 아침을 혼란스럽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정신없고, 아침을 차분하게 시작하면 하루가 평온하다. 예를 들어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10분 스트레칭하고 20분 명상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30분 산책하는 것. 이런 루틴을 만들어라. 그러면 아침마다 무엇을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몸이 자동으로 움직인다. 이것이 습관의 힘이다. 셋째, 핵심 활동 서너 가지를 정하라. 그대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글을 쓰는 것인가? 운동하는 것인가? 독서하는 것인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인가? 그것을 매일 하라.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이다. 핵심 활동을 먼저 하고 시간이 남으면 다른 것을 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한다. 급하지 않은 일부터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은 미루거나 못한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넷째, 시간대별로 활동을 배치하라. 아침에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오전에는 집중이 필요한 일을 하고, 오후에는 사람을 만나거나 덜 중요한 일을 하고, 저녁에는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가져라. 사람마다 에너지 패턴이 다르니 자신에게 맞게 조정하라.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종류의 일을 하면 몸이 그 시간에 맞춰 준비된다. 아침 8시가 되면 자동으로 글 쓸 준비가 되고 오후 3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산책하고 싶어진다. 다섯째, 저녁 루틴을 만들어라. 잠들기 전 한두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정하라. 이 시간이 수면의 질을 결정한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차분한 활동을 하라.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명상을 하라. 몸과 마음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도록 도와라. 그러면 잠들기 쉽고 깊이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 반복하라.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한 달만 지나면 몸이 기억한다. 3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된다. 6개월이 지나면 그것이 그대의 삶이 된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이것이 습관의 마법이다. 처음에는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루틴이 주는 또 다른 선물이 있다. 바로 깊이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 일에 숙달된다. 숙달되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글쓰기를 매일 하면 글이 늘고, 사색을 매일 하면 생각이 깊어지고, 산책을 매일 하면 자연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깊이는 산발적으로 할 때는 절대 얻을 수 없다. 일주일에 한 번 7시간 하는 것보다 매일 1시간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지속성이 깊이를 만든다. 루틴은 의지력을 절약하게 해준다. 매일 무엇을 할지 결정하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느라 이미 피곤해진다. 그런데 루틴이 있으면 결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절약된 의지력을 진짜 중요한 결정에 쓸 수 있다. 스티브 잡스가 왜 매일 같은 옷을 입었는지 아는가? 옷을 고르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중요한 결정을 위해 사소한 결정을 제거한 것이다. 하루를 단순하게 살면 삶 전체가 단순해진다. 하루가 모여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여 1년이 되고, 1년이 모여 인생이 된다. 복잡한 하루를 사는 사람은 복잡한 인생을 살고, 단순한 하루를 사는 사람은 단순한 인생을 산다. 선택은 그대의 몫이다. 어떤 하루를 살 것인가? 그것이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결정한다. 루틴의 또 다른 이점은 측정 가능성이다. 매일 같은 일을 하면 진전을 확인할 수 있다. 일주일 전보다 글이 더 잘 써지는가? 한 달 전보다 몸이 더 가벼워졌는가? 1년 전보다 생각이 더 깊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확인이 동기부여가 된다.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 계속할 힘이 생긴다. 반면 매일 다른 일을 하면 진전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무엇을 이루고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 동기가 사라진다. 주의할 것이 있다. 루틴이 경직된 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루틴은 그대를 위한 도구지, 그대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다. 유연함을 잃지 말라. 특별한 일이 있으면 루틴을 깨도 괜찮다. 손님이 오면 환대하고, 좋은 기회가 생기면 잡고, 몸이 아프면 쉬어라. 루틴에 집착하지 말라. 중요한 것은 루틴 그 자체가 아니라 루틴이 주는 안정감과 단순함이다. 루틴에 매달리지 말고 루틴을 활용하라. 80%의 일관성이면 충분하다. 일주일에 5일 루틴을 지키면 이 일은 자유롭게 보내도 된다. 한 달에 24일 루틴을 지키면 6일은 다르게 보내도 된다. 완벽을 추구하지 말라. 완벽주의는 루틴의 적이다. 한 번 깨졌다고 포기하지 말라. 다음 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대체적인 일관성이지 완벽한 일치가 아니다. 루틴을 만들 때는 작게 시작하라. 처음부터 하루 전체를 다 짜려고 하지 말라. 그것은 부담스럽고 지속하기 어렵다. 한 가지부터 시작하라.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기. 이것이 습관이 되면 다음은 10분 스트레칭 추가하기. 이것도 습관이 되면 또 다른 것 추가하기.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라.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루틴이 된다. 루틴을 기록하라. 달력에 체크 표시를 하거나 일기에 적어라. 매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라. 이것이 책임감을 만든다. 체인을 끊고 싶지 않아서라도 계속하게 된다. 연속으로 30일, 60일, 100일 하면 그것이 자부심이 되고 그 자부심이 지속을 돕는다. 지금 당장 그대의 이상적인 하루를 설계하라. 종이에 적어보라. 몇 시에 일어나고 무엇을 하고 언제 쉬고 무엇에 집중할지. 완벽할 필요는 없다. 일단 만들고 실천하면서 조정하라. 일주일 해보고 맞지 않으면 수정하라. 한 달 해보고 또 조정하라. 그렇게 3개월을 지나면 그대에게 딱 맞는 루틴이 완성된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다음 주가 아니라 이번 주.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불완전한 계획을 실행하는 것이 낫다. 실행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개선하라. 한 달만 실천해보라. 그대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침이 평온해지고 하루가 예측 가능해지고 저녁이 만족스러워진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성과가 쌓인다. 하루를 단순하게 살아라. 루틴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라. 그러면 하루가 평화로워지고 하루가 평화로워지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것이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5번째 비결이다. 단순한 하루의 반복이 위대한 인생을 만든다. 이것을 명심하라. 내가 그대에게 전한 5가지를 다시 새겨라. 욕심을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생각을 버리고, 물건을 버리고, 하루를 단순하게 살아라. 이것이 전부다. 복잡해 보이는가? 아니다. 이보다 더 단순할 수 없다. 핵심은 하나다. 덜어내는 것이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다.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젊을 때는 더하는 것이 성장이다. 더 배우고, 더 가지고, 더 이루는 것. 그것이 발전이고,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쉼없이 무언가를 추구하고, 얻으려 하고, 채우려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빼는 것이 성숙이다. 덜 원하고, 덜 걱정하고, 덜 소유하는 것. 이 전환을 이해하지 못하면 나이만 먹을 뿐 지혜롭지 못하다. 60평생을 살았어도 여전히 젊은이처럼 욕심내고 집착하고 복잡하게 산다면 그것은 나이를 헛되이 먹은 것이다. 인생의 전반부는 더하기의 시간이다. 지식을 더하고 경험을 더하고 재산을 더하고 인맥을 더한다.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빼기의 시간이다. 불필요한 것을 빼고 집착을 빼고 허영을 빼고 복잡함을 뺀다. 이것을 모르고 계속 더하기만 하면 짐만 무거워지고 발걸음만 느려진다. 산을 오를 때는 짐을 많이 져도 되지만 산을 내려올 때는 짐을 버려야 한다. 그래야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다. 내가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디고 오히려 그 시간을 가장 풍요롭게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단순함을 배웠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얻었다. 권력도 재물도 명예도 없었지만 평화와 자유와 창조가 있었다. 이것이 단순함의 역설이다. 비워야 채워지고 버려야 얻고 줄여야 풍요로워진다. 서울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했는가?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게 움직였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관직을 유지하고 정치적 입지를 지키고 세력을 확장하느라 분주했다. 집에는 하인들이 있었고 창고에는 물건들이 가득했고 옷장에는 관복이 여러 벌 걸려 있었다.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속으로는 공허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피곤했지만 무엇을 이루었는지 모르겠었다. 바쁘게 살았지만 의미 있게 산 것 같지 않았다. 그러나 유배지에서는 달랐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명확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친다. 이것뿐이었다. 만날 사람도 많지 않았고 신경 쓸 일도 적었고 가진 것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매일이 충만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만족스러웠다. 오늘 무엇을 했고 무엇을 깨달았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었다. 단순하게 살았지만 의미 있게 살았다. 그대도 이 역설을 경험하라. 욕심을 버렸는데 더 만족스럽고 관계를 줄였는데 더 깊어지고 생각을 줄였는데 더 명료해지고 물건을 버렸는데 더 풍요로워지고 하루가 단조로운데 더 의미 있어지는 것. 이것이 단순함이 주는 선물이다.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평생 복잡함 속에서 허우적대며 진짜 행복을 놓치게 된다. 단순함은 가난이 아니다. 단순함은 선택이다.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지혜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질 것인가? 무엇이 진짜 중요한가?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단순함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려 하고 현명한 사람은 중요한 것만 선택한다. 그대는 어느 쪽인가? 나이가 들수록 단순해져야 행복하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다. 단순해지지 않으면 복잡함에 짓눌려 고통받을 것이고 단순해지면
평화 속에서 행복할 것이다. 길은 두 갈래다. 그대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계속 복잡하게 살면서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살면서 평화를 누릴 것인가? 지금 당장 시작하라. 오늘 한 가지만 버려라. 내일 한 가지 더 버려라. 그렇게 매일 조금씩 단순해져라. 처음에는 불안할 수도 있다. 익숙한 것을 버리는 것은 언제나 두렵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가 버리는 것은 짐이고 그대가 얻는 것은 자유다. 1년 후 그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이다. 더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진 그대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단순함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 관계를 정리하는 것, 생각을 멈추는 것, 물건을 버리는 것, 루틴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이 용기와 결단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평생 복잡함의 노예로 살게 된다. 선택하라. 편안한 복잡함 속에서 서서히 지쳐갈 것인가? 아니면 어려운 단순함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것인가? 단순함이 곧 완성이다. 더 이상 더할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는 상태가 완성이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더하지만 진짜 명작은 불필요한 것을 다 지우고 남은 본질만으로 완성된다. 인생도 그렇다. 젊을 때는 이것저것 더하지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은 불필요한 것을 다 버리고 남은 본질로 완성된다. 그대의 인생에서 본질은 무엇인가?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그것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버려라. 그러면 그대의 인생은 명작이 될 것이다. 복잡하고 화려하지만 공허한 그림이 아니라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그림. 이것이 나이 든 사람이 완성해야 할 인생의 모습이다. 이것을 명심하라. 그리고 실천하라. 그대의 남은 인생이 진정한 행복으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욕심을 버리고 관계를 정리하고 생각을 줄이고 물건을 버리고 하루를 단순하게 살아라. 이것이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유일한 길이다. 단순해져라. 행복하고 싶거든. 이것이 내가 그대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다.